네, 어제 저희 그 쾌도란마에서는 대통령 사위였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두 번째 결혼해서 롯데가 사위가 됐던 정말 복 많고 매력 넘치는 윤상현 의원 만나봤는데 오늘 만나실 분도 아주 복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지역에서 5선 5번 국회의원 하신 아버님 만났죠. 덕망도 좋으신 아버님 두셨고 이 지역구 물려받아서 두 번째 재선 국회의원에 성공하셨습니다. 지역구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요. 1,000억대에 달하는 재산도 물려받으신 복 많으신 분입니다. 여기다가 인간성까지 훌륭합니다. 네, 아주 겸손한 분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평판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친박 핵심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복도 많으신 분, 왜 이렇게 복이 많으실까요? 네, 그 복 많은 이유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을 필두로 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새누리당을 비상상황에서 구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비대위가 막을 내린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하나? 궁금하다. 그중에 떠오르는 국회의원 김세연 의원을 모셨다. 김세연. 그는 누구인가? 부산 출신으로 5선 의원을 지낸 고 김진재 의원의 아들이다. 좀 멀긴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종 사촌 언니의 사위다. 서울대를 나와 동일 고무벨트 사장님 하시다가 36의 나이로 지난 18대에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배지 달고 재선 의원 됐다. 새누리당에서 제일 젊은 국회의원이다. 요번에 비대위원 하면서 존재감이 폭발했다. 잘생겼다. 젊다. 재산이 무려 1,145억 원이랜다. 나랑 사겨요.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 밀어붙인 인물로 다 가진 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나쁜 소문 나올 법도 한데 겸손함이 이 양반 최대의 강점이다. 차기 원내 부대표로 거론되며 비대위 끝나고 박근혜 위원장 대선 도울지 엄청 궁금한데 오늘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오늘도 잘생긴 분이시네요. 어제도 그랬고 김세연 의원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나랑 사귀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결혼하셨죠? 네, 10년 됐습니다. 결혼했죠. 나랑 사귀어요 그거 안 돼. 그러면은 저희가 잘못 썼네, 그죠? 우리 PD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 재선에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무소속 하셨고. 네. 자, 재선하셨는데 이번에 최다 득표. 부산에서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거기 막 민주당만 하면 확 불었는데요. 네. 자,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특별히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할 때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다시 뽑아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성원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뭘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내가 볼 때, 나 이거 좀 자랑 좀 하자. 겸손하신 거 알지만. 예. 네, 특별히 자랑을 한다기보다 약속했던 거 하나씩 지키려고 했고요. 지역의 공약들 다 실천하려고 했고, 네. 특히 싸우지 않는 국회 만들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던 점, 그리고 계파 간의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중간지대에서 당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새심판대 요즘에 친박으로 자꾸 불리십니다. 본인이 친박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친박 핵심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 실제 친박 핵심이신 분들이 아마 좀 서운해하시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친박 핵심이라기보다는 쇄신의 어떤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당의 좀 더 젊은 목소리, 그리고 변화를 하자는 그런 주장들을 잘 수용하는 측면에서 비대위 참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친박 핵심보다는 당이 잘 되게 하고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 서겠습니다. 친박 핵심은 아니고 친박의 약간 변두리.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현존하는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특정 계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저를 뽑아주신 지역 구민들께 또 국민들께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친박으로 불러주지 마라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셔도 그렇게 좋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아, 기자들아, 제발 날 친박으로 하지 마라. 나는 정말 올바르게 국회의원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18대 초기에 그 언론에서 표를 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친이냐, 친박이냐, 중립이냐를 그릴 때 친박 성향의 중립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칸이 3개밖에 없다고 선택을 하라 해서 중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박근혜 위원장하고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돈이 되는 겁니까? 인척 관계인 것은 맞고요. 저희 네. 장모님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이종 사촌간이십니다. 이종 사촌이면 이제 이모 이쪽 관계니까 네. 되게 가까운 거죠. 사촌이면. 뭐 그렇죠? 예, 보기에 따라서 네. 네, 그렇게 볼 우리 수도 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이종 사촌이면 어머니 그죠? 네. 어머니 누나나 이모 사촌이니까 무척 가까운 거죠. 이종 사. 고종 사촌도 엄청 가까운 건데 그보다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종 사촌이 훨씬 더 교류도 많고 그게 훨씬 가깝죠. 장모님하고는 아주 가까우신 거예요. 먼 사돈이 아닌. 글쎄요, 뭐 네, 집안마다 친척이- 또 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네. 또 장인 어른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한승수 총리 아십니까? 네. 아, 어떻게 정략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많이 통하고 네. 서로 뜻이 네. 잘 맞아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예. 좀 먼 관계는 아니에요. 저기 지금 CG 컴퓨터 그래픽이 잘했는데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저기 이종사촌을 저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모적인. 그런데 저희 처가 쪽에 모임을 할 때 네. 집안의 어떤 모임 자리에서 뵐 수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네. 그런 관계시란 건 알았지만 지금도 뭐 당 내에서 뵐 때도 한 번도 사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면한 적도 없고 아마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약에 사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은 이모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모님 뻘이 되겠습니다만. 처이미 이모님한테 처이모님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모님 하죠. 예. 이모님이라 부르는 거죠. 원래 사적에서 딱 만난. 네. 예.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 한승수 총리가 장인어른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교부 장관도 하시고 재경부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네.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이분 워낙 박학다식하시기 때문에 네.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소주라도 뭐 한잔 할 때 말 거의 못 하시겠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네.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셔서 네. 항상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한승수 총리? 요즘 계속 해외 출장이 많으십니다. 네. 유엔 관계 일도 그러시고 또 기후 변화 관계 해외 국제 회의 참석하시고 많은 출장 다니시는 걸로 바쁘십니다. 그 한승수 총리가 유엔 의장을 했었어요. 네, 유엔 총회 의장 네. 맞습니다. 네. 그 밑에서 거의 비서일차 하시면 반기문 지금 총장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된 거예요. 거기서 유엔 의장 그 관계가요. 네. 네, 아주 대단한 관계입니다. 아, 이게 장인 장모님을 제대로 두셨네요. 예. 동일 고무벨트 사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보다? 네,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또 일의 성격과 또 범위가 나름대로 또 있는 반면에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건 아니죠. 네, 별세하시고 3년 후에 3년 후에.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동일 고무벨트 사장 하겠습니다. 많이 선택하려면. 예, 예.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네. 결심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사장하면 맨날 이거 구집들이 인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맨날 지역구에서 거의 허리 부러지다시피 했죠, 인사.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죠. 야, 내가 사장인데 지금 겸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장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이사회 이사회 등재되어 관계자.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막 인사하고 그러면 후회될 때도 좀 있었겠습니다. 근데 뭐 살아가면서 이 인사를 뭐 누군가에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대상이 어디냐 따라서 근데 공직에서 하는 대상이 뭐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께 봉사를 하는 것이만큼 또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버님이 김진재 의원이신데, 네. 네, 전 의원이죠. 네. 무척 그 겸손하시고 이랬던 평이 있습니다. 네. 아버님을 좀 오자 토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오자 토크 아세요? 5글자로 아버님을 네.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의와 성실 이렇게 신의와 예, 성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와 성실. 네. 네, 신의와 성실. 그러니까 의리가 있고 무척 성실하신 분. 네. 그 아버님의 피를 본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지역 구민들이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 막말이라기가 아니죠. 쟤 누구 아들인데 싸가지가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문이니까 겸손하다. 쟤 싸가지 있는 애다. 이렇게 평이 나신 거죠. 근데 저희 지역에 가보면 이제 저희 선친을 잘 아시는 어른들께서 저를 보시고 아버지하고 똑 닮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나름대로 좀 보람도 느끼고 감사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뭐 그 특별히 어떤 다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스스로 이룬 부분은 뭐 극히 제한적이고 뭐 저희 선대에서 다 이루신 부분에 힘입어서 지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한시라도 이 현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있는다면 도리를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거기에 충실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청출어람. 네. 뭐 그럴 것 같지는 아들도 않습니다. 되게 멋지고 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아버님 묘에 가서 카네이션 어제 달아드렸습니까? 어제는 제가 못 가뵙고 왔고요. 제가 네. 뭐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뵙습니다. 어머님한테 어머님께도 카네이션.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네. 있다가 서울에 오느라고 못했어요? 직접은 못 따라드렸습니다. 뭐 비서라도 시키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집사람한테. 저희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다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도 아들이 하는 거랑 예. 또 손자랑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양구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됐어요. 네. 그리고 진영 의원. 네. 복박이라고 그러죠. 네. 복박. 다시 돌아온 박. 그죠? 네. 진영 의원이 이번에 또 정책 이정됐는데 이렇게 친박 일색으로 원내 이제 당 대표도 이제 또 황우여 대표가 유력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이런 어떤 그 새누리당의 전체가 다 친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내 구성의 다양성, 특히 지도부 구성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어떤 특정 공통점을 가진 분들이 지역이 됐든 개파가 됐든 세대가 됐든 좀 더 다양한 구성이 되어야 국민들의 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또 의견이 좀 더 다채롭게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더 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우리 김세현 의원께서는 아까 제가 동일 고무벨트 사장을 그만두시고 국회의원 된 거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까? 정몽준 의원이 어떤 그룹 기업가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기업인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내가 대통령 하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좀 떡 부러지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 공적으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저희 지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어지러웠습니다. 2008년도에 총선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저희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원로시던 구의원 한 분이 이 공천 헌금 관계로 자살을 하신 일이 생겨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좀
이제 저희 지역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저희 선친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또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저희 선친에 대한 어떤, 성함이 좀 더 많은 분들께 오래 기억되는 것이, 세상에 계실 때 제가 자식으로 도리를 다 못한 데 대해서 좀 보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치에 너무 깊게, 너무 오래,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기업의 영역에서 어떤 폐쇄형 구조,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총의를 이루어서 나가는 이런 이 활동도 제가 10여 년 기업에 일을 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공직에서 제가 조금 더 개방형,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향식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좀 더 많은 분들께 또 영향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 경영이 국회의원 하실 때랑 사장 직접 하실 때랑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지금?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느 한 분야에 이 지나치게 오래 있는 것은 이 또 매너리즘의 사람을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기여를 그 분야에 사고 나면 또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치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통점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점은 그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경영은 지금 좋습니까? 상태가 동일 고무벨트? 제가 경영에 참여를 안 한 이후부터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알게 모르게도 도움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추호도 어떤 추호도. 혼선이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그 앞을 지나가려도 저기는 우리 김세현 의원님이 원래 저기 대표이사로 과거에 있었던 데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앞을 지나갈 때도 좀 돌아서 간다든가. 아니 뭐 좀 잘은 모르겠지만 돌아서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네. 분리하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원 해체했죠? 공식적으로는 5월 15일에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해체가 되는 거고, 오늘은 이 비대위원들 그동안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외부 위원들이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당 내에도 고참들이 많은데, 그죠? 고참 의원들이 많고, 다선 의원들도 많은데, 왜 비상대책위원회 거의 최고위원급인데, 이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또 이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안이 안 지켜져가지고, 내부에서 오신 분들은 김세훈 의원이나 황우여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딱 자물쇠였는데, 다른 데서 파열음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막상 비대위원제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보시면. 근데 지금 총선 승리를 하고 나서 보는 이 시점의 평가와 비대위가 출범할 때 12월 말에 보았을 때의 그 당시 상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의 상황에서 보자면 당이 난파 직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그 당을 다시 살려낸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당시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해서 내부위원을 5명, 외부위원을 6명으로 6대5의 비율로 외부위원을 더 많이 구성을 했던 이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자, 국민의 시각에서 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당내 어느 의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취임에 반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권을 일임을 한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6대5로
외부인이 더 많게 구성된 것이 당원의 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그 외부에서 더 많이 왔고 그에 따른 이 과감한 어떤 개혁 작업을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런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판의 어떤 이 취지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게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뤘네요. 김종인, 이상돈 위원, 이준석 위원, 그죠?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는 다 좋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과정에서는 파열함이 있었지만. 근데 뭐 완벽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한테 불만은 없습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그 자기의 소신과 또 어떤 개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당의 회생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싸움박질 얘기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싸움박질 하는 거, 이거 막는 거, 국회 선진화법 통과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됐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1등 공신은 아니고 뭐 2등 공신입니까? 저보다 좀 더 하위겠습니다만. 네. 당초 2010년 12월에 2011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또 민주당에서 민주적 국회 운영 모임이 만들어져서 네. 이 몸싸움을 하지 않는 좀 성숙된 국회에 대한 어떤 여야를 뛰어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도 논의가 있었고 특히 2011년 5월에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후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에 걸친 여야 간의 아주 오랜 숙성을 거친 이 절충안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18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지금 씻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사실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하여튼 황우여 원내대표하고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게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쳐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이번에 아까 친박 아니시라고 하니까 지금 박근혜 위원장 나오고요. 네. 이재호 의원, 네. 그죠? 김문수 도지사, 네. 또 정몽준 의원 막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누굴 지지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이제 비박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전 김문수 지사님은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의, 이 유력한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말씀하셨던 의원님들도, 평소에 존경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다음번 이 중요한 이 우리 당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박이시네. 아, 그러면 친박이 글쎄요. 아닌가? 그게 저 지지 여부와 대보원의 여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조금 말려 들었습니다. 예. 자, 내가 19대 국회에서 자, 국회 선진화법 쌈박질 하는 거 이번에 하셨고, 19대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저희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경제 민주화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과 또 정책들 구현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양극화도 있지만 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마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화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방 분권의 문제가 반드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 분권, 경제 민주화. 네. 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거 꼭 잘해주시고. 네. 제가 다른 분한테 이 시간을 안 드렸는데 네. 부산에서 최다 득표하셨다니까 지역민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먼저 저를 뽑아주신 지역 우리 금정 구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투표보다도 저 개인에 대해서 더 많은 투표를 해주신 그 뜻을 제가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정치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얼굴에요. 우리 의원님 얼굴에 한쪽은 겸손 이렇게 써요. 한쪽은 정직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정직하고 겸손한 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그들이 해야 할 일,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